아들,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든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반응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지금 애완견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애완견의 치료에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지금 상황에서 도와드리는 건 어렵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나간 시간의 흔적.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이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바람이 쌀쌀하게 변할 무렵, 이정숙 씨는 68세 나이에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겨진 빈자리는 내 삶에 또 다른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며 선택한 길은 자녀들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뒤로 미루고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나의 헌신을 당연히 여겼고 나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는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완견과의 대조적 현실. 가을이 깊어가며 집안의 공기는 더욱 쌀쌀해졌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가면서 내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68세 이정숙 씨는 이제 과거의 그리움을 품고 남편과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간의 희생이 내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내 아들이 자주 찾아오는 상황에서 그 상처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대기업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들은 최근에는 애완견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애완견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플 때마다 즉시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와 수술에는 망설임 없이 돈을 썼습니다. 애완견이 조그마한 불편을 호소할 때마다 그는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병원비가 상상 이상으로 나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도움을 요청해도 마땅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애완견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아들의 태도는 나에 대한 무시와 배제로 여겨졌습니다. 나의 존재가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번 애완견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존재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씁쓸한 실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하였습니다. 아들, 너무 애완견 건강만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 그래서 좀 서운하다.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완견은 가족의 일원이고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 생활이 바빠서 잘 챙기지 못했어요. 나는 답변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애완견의 치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의 건강 문제는 왜 늘 뒤로 밀리는 걸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무릎의 통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애완견에만 집중한 것은 저희 잘못도 있겠죠. 그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소홀했어요. 며느리의 사과에 내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사랑과 배려는 애완견에게 쏟는 관심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딸이 다가와서 내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조용히 방으로 데려가 말하였습니다. 엄마, 나랑 내일 병원 가요.
오빠는 애완견이라면 새벽에도 동물병원 가더니 너무하네. 딸아,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사실 네 오빠 태도에 서운했는데 딸 너가 있어 다행이야. 딸의 말에 나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고 그동안의 상처가 모두 드러나는 듯하였습니다. 아들이 애완견에게 쏟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딸의 따뜻한 위로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갈등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애완견과의 대조적 현실은 그만큼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가족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딸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 나는 다시금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을의 바람이 조금씩 다가오는 요즘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갈등의 폭발과 상처. 가을의 깊은 오후 내 몸과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며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가 조금 비쌀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 의사 선생님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든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반응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지금 애완견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애완견의 치료에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지금 상황에서 도와드리는 건 어렵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 마음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아들, 내 건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애완견이 우선이라는 게 말이 되니? 매번 애완견에게만 집중하고 내 도움 요청에는 무관심하지 않니? 내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상실감이 담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쏟은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애완견의 치료에 아낌없이 쏟는 돈과 노력 속에서 나는 내 존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대화에 개입했습니다. 어머니, 애완견의 치료도 중요하고 지금 어머니의 상황도 심각하지만요.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더욱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애완견에게는 아낌없이 쏟는 돈으로 내 수술비는 뒷전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전화 통화를 끝내고 한 걸음에 달려온 딸과 사위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었고 아들과의 통화를 옆에서 들은 딸이 다가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오빠와 언니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상황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돕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딸의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는 잠시 내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뿌리와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는 애완견과 대조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의 신뢰와 이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애완견과의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내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딸의 위로와 지원이 큰 힘이 되었지만
가족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꾸준한 헌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나는 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을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요한 순간이 늘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는 특히나 딸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딸은 나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병원을 동행하며 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딸의 미소는 고통을 덜어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날카롭게 얽혀있던 시기에도 딸은 변함없이 나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애완견의 치료에만 신경을 쏟고 있던 시절, 딸은 오로지 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딸에게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내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를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자 기쁨이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진심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날 때면 마음속 깊은 곳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은 내게 단순한 위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가득한 가족 속에서 딸은 빛나는 등불처럼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너의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이 되고 있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잠시 사라지는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잦아지는 가족 속에서 딸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딸은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딸이 내 곁에서 함께하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꼈습니다. 친정 큰언니의 재산과 가족의 태도 변화. 어느 날 친정 언니가 나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큰이모께서 재산을 지원해 주셨다고요? 참 잘 되셨어요. 이제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몸이 아프실 때는 애들 아빠가 바쁘면 제가 대신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에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애완견의 치료에 모든 신경을 쏟고 나를 무시했던 그들이 재산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재산이 생기자 태도를 바꾸어 나의 요구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조용한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들 최근에 태도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는 애완견의 치료에만 집중하고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재산을 얻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정말 이상해. 이게 다 재산 문제 때문이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애완견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으니까요.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동안 애완견의 치료에만 집중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재산이 생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도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애완견의 상황도 복잡했고, 그로 인해 지출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나아졌으니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와 언니의 말도 이해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엄마를 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몸조리 잘 하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딸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지만 네 오빠랑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 문제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 왜 이제서야 달라졌는지 의문이 들어. 엄마의 상처와 불안은 충분히 이해해요. 언니와 오빠 그리고 심서방과 저도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오빠와 언니에게 서운한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믿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딸의 말에 나는 위안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 문제 때문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가족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가족의 진정성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새로운 이해. 가끔씩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바라볼 때 눈빛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서운함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내 건강 문제와 여러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특히 애완견의 치료가 우선시되면서 내 상황이 무시된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어.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눈빛 속에는 후회의 감정이 보였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으신지 몰랐어요. 그때는 눈앞에 아픈 애완견의 치료가 급하다 생각 들어서 그랬지만 엄마의 건강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것은 제 잘못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아들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건강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나는 오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변화된 태도는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애완견 상황이 복잡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했던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앞으로는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공감 어린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대화가 새로운 시작이길 바라며 며느리의 말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진심을 느끼려고 해. 그동안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가족들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사과와 반성 이상의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나를 찾아와 작은 일이라도 신경 쓰며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건강 체크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작은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바쁘다고 핑계대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이제는 나의 건강과 안녕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가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 준비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한 과일이나 선물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러한 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곁에 있었습니다. 딸의 존재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내 건강을 걱정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행동에서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간단한 대화는 이전보다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의 의견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나는 가족이라는 것이 그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단단한 유대와 사랑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 가족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